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72번째 시간으로 오윤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윤희.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로 변신. 학창시절 전국에서 알아주는 실력파 소프라노였으나 1996년 청하예술제 시상식 이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성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성악을 포기했다. 윤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현재 24년째 그 흉터가 남아있다. 대학문은 보지도 못했고 6년 사귄 남자친구는 그녀를 떠났다. 소개로 만난 고시생 남편은 바람피우다 술에 취해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 허영을 불치병으로 달고 살던 시어머니는 소녀딸 금반지까지 내다 팔며 돈을 탕진했다. 그때 딸 베로나가 태어났다. 딸만큼은 돈에 허덕이며 살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옥적스럽게 살았다. 안 해본 알바가 없었다. 몇 년 전부터는 졸부들을 상대로 비밀 아지트를 구해주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윤희에게 로나는 삶의 모든 것이자 이유였다. 가진 게 없어도 로나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다. 그런 로나가 청하예고에 입학해 성악을 하겠단다. 딸만큼은 성악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드라마의 시점은 2개월 전으로 돌아가자마자 목에 두른 스카프를 매만지면서 등장. 조상은의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소개하는 와중 조상은이 천서진이 부른 마술피리를 들려주면서 천서진의 실력을 칭찬할 때 자신은 성악에 관심이 없으며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라며 둘러댄다. 아지트의 소개가 다 끝나고 조상은도 아지트에 대해 마음들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론이 끝나자 조성은이 목에 두른 스카프가 답답하지 않냐며 성희롱을 시전하자 패션의 일종이라며 둘러대려 하나 성추행까지 하려드는 조상은에게 저항하는 와중 스카프가 부러지면서 목에 있는 흉터를 내보이게 된다. 상황을 대강 수습한 뒤 수수료는 나중에 지급해 달라고 하지만 조상은은 불법으로 일하는 주제에 무슨 놈의 수수료냐며 10만원만 얼굴에 던져주고 오유미를 쫓아낸다. 그렇게 쫓겨난 오유미는 조상은에게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해 뒷담화를 까는 도중 어머니의 연예기획사 JYC 차량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여성이 차에서 내린 뒤 조상은의 아지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후 다른 부잣집 사모님들에게도 집을 알아봐 주지만 모두 거절당하는데 때마침 학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의 내용은 베로나가 몇 달간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 이에 분노한 오윤희는 딸의 물건들을 모두 찾아냈고 딸이 성악에 관심이 있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언가 트라우마가 있는지 딸이 모아놓은 악보들이며 성악 관련 자료들을 찍기 시작하자 딸인 베로나가 와서 성악하겠다며 때를 선다. 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왜 성악을 하느냐며 고함을 지르는 오윤희. 하지만 찢어봤자 자신은 악보를 전부 외웠다며 도발하는 베로나를 보며 기가 차서 방으로 돌아가 버린다. 딸과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날 해리펠리스의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도 언제쯤이면 제 집에 살아볼 수 있을까 하며 감상에 젖는다. 이후 유전이의 2차 작곡으로 인해 베로나가 누명을 쓰게 되자 교무실로 찾아가게 된다. 베로나가 결백을 주장하자 강마리가 상식 밖의 갑질을 하며 베로나의 머리채를 잡았고 오윤희가 이를 뜯어말리며 자기 딸의 말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며 교직원들에게 따진다. 하지만 교장은 증거가 있다며 발뺌하지만 오윤희는 정확한 증거를 대라며 따진다. 그 틈에 베로나가 유전이의 멱살을 잡고 자작금임을 실토하며 따질 때 이를 말리다가 강마리에 의해 밀쳐지는데 여기서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학창시절 오윤희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천서진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오인이가 천서진에게 얼른 빨리 일어나라며 멱살을 잡았고 천서진의 주변 인물들이 오인이를 밀치고 천서진을 챙기자 오인이가 목에 상처가 부러져 피를 흥건히하게 흘리는데도 억울한 듯 오열하고 있었다. 회상신이 끝나고 광마리에게 드자비질을 당하는 베로나를 바라보다 이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다. 어떻게든 학폭이만큼은 막아달라며 간곡히 애원하지만 베로나는 자긴 잘못한 게 없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다 이내 교무실을 뛰쳐나간다. 베로나에게 어떻게든 성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광마리 측이 어떻게든 봐줄 거라고 설득하지만 되려 죽은 아빠보다도 못하다는 소리까지 듣게 된다. 다음날 아침 베로나에게 오후 3시에 학폭위가 소집될 테니 거기서 광마리 측에게 성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후 3시에 교문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지만 오후 3시가 되어도 교문 앞에 베로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베로나가 어디 갔냐고 묻지만 학생들은 오인에게 베로나가 성악 레슨이 있다며 일찍 조퇴하고 헤라필리스로 갔다고 전해준다. 한편 베로나는 천서진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고 때마침 오인이가 천서진의 집으로 찾아오게 된다. 우연히 천서진과 마주치게 된 오인이는 베로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베로나는 끝까지 천서진에게 레슨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천서진은 그런 두 노니의 모습을 보며 청하예고 시절의 일까지 덜먹이며 비웃는다. 그러던 와중 베로나에게 밀쳐진 오인이는 불의의 사고에 연루되어 더 이상 수혜되지 않는 제25회 청하예술제 트로피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 순간 청하예고 시절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게 되는데 오인이는 출중한 재능을 지닌 소프라노였지만 대에서 태생부터 집안이 좋았던 천서진이 대상을 뺏어 수상한다. 이에 분노한 오인이는 대기실에서 천서진을 감금한 뒤 트로피를 빼앗으러 들었고 천서진은 트로피를 어떻게든 자신의 품안에서 떼놓지 않으려 했다. 그런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고 몸싸움 끝에 트로피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몸싸움에서 밀린 오인이가 트로피를 줍지 못하는 사이 천서진이 트로피를 주었고 오인이에게 절대로 이 트로피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며 강하게 일갈한다. 하지만 오인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서진에게 자신을 실력으로 꺾은 적이 없다며 그녀를 철저하게 비웃는다. 그러면서 뒷배경으로 얻는 가짜 1등이라고 했고 컴플렉스에 빡친 천서진은 오인이를 진심으로 죽이려고 목에 트로피로 상처를 내고 만다. 그런데 천서진은 자기가 다친 피를 자기 목에 묻힌다. 이후 소집된 학폭위에서 자신과 자신의 딸에게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교 교장에게 헥토파스칼 킥을 날린다. 그런 뒤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 마냥 딸과 해맑게 학교를 뛰쳐나가는 건 덤. 그리고 헤라필리스로 다시 돌아가 천서진에게 트로피를 겨누며 고등학생 시절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한다. 그리고 베로나에게도 성악을 전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회에서는 교장의 깽값을 물어주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던 중 연예기획사 차량이 조상훈의 아지트에 들어가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의 아지트로 다시 찾아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 이후 조상훈과 여배우의 미래를 도찰한 뒤 그 영상으로 조상훈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걸 다시 교장에게 깽값으로 지불하면서 옆에서 계속 토를 다는 강마리에게 나는 내 딸 지킬 거니까 네 딸은 니나 잘 지키라는 식으로 일가라곤 교무실을 나간다. 이후 마덕이가 베로나에게 성악에 재능이 있다며 접근해오자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베로나가 마덕이에게 사기를 당한 뒤 충격을 받아서 울며 뛰쳐나가자 딸을 어떻게든 위로해주며 딸과 함께 나를 울게 하소서를 부른다. 베로나가 마음을 다잡고 성악 테스트에 들어갔고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되자 베로나가 너무 떨려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겠다며 연락을 한다. 그래서 베로나와 함께 테스트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결과는 불합격 예비 1번이었다. 베로나가 빡쳐서 무단횡단을 시전하자 놀란 오인이는 어떻게든 쫓아가지만 역부족이었다. 고생 끝에 베로나의 행적을 추천 결과
베로나는 달동네 계단에서 울고 있었다. 베로나가 헤라필레스에서 깽판을 놓자 이전에 자신이 부렸던 난동까지 포함해서 천서진에게 고소당한다. 이규진이 천서진에게 합의금 1억을 지불하라며 깐족대자 억울하다는 듯이 그의 그런 돈이 어디 있냐며 울부짖는다. 이후 베로나를 질타하며 마구 울어대는데 하은별 보호자 자격으로 출두한 하윤철에게 이 모습을 목격당한다. 그리고 천서진에게 베로나의 선처를 해줄 것과 베로나를 천하예고구에 입학시켜달라고 예언한다. 그러나 천서진은 이때 그녀에게 네 딸이 예비 1번이니 누구 하나 죽여서라도 입학시키지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된다. 단순한 도발 멘트를 단순한 도발 멘트에 넘어간 오연희는 청하예고를 탐방하면서 성악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물색하는데 그 중에 이민혁 패거리가 민설아를 보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 이민혁이 오윤희에게 민설아가 이번에 수석 합격한 인물이라며 귀뜸을 해줬고 이에 민설아를 살해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민설아를 스토킹하면서 민설아를 계단에서 밀치려고 하거나 민설아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타 난로 속에 넘어져 있던 부직갱이로 민설아를 죽이려고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인해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 녹즙을 배달하던 도중 이규진에게 소송이 취하됐다는 말을 들었다. 집에서 베로나가 자신의 목을 마구 때리며 자해하자 그녀를 간신히 말렸다. 이후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한강변에서 강소주를 마시다가 우연히 헤라펠리스에서 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뭔가에 홀린 듯 헤라펠리스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프랑스 귀족 분장을 하고 파티에 참석한 천서진을 보고 열등감과 분노를 느끼는 오윤희. 곧이어 파티장까지 난입해서 폭언을 하게 되고 필름이 끊기게 된다. 그리고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의해 깨어나게 되는데 전화의 내용은 입학한 학생 중 한 명이 사망해버려 예비 1번인 베로나가 청하예고에 입학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깨보니 자신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사화는 민설아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헤라필리스의 사람들이 민설아의 죽음을 은폐하고 심수령이 주단태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줄었다. 추가 합격 소식을 듣게 된 오연희는 당황해 손에 피가 묻은 채로 헤라필리스에 찾아간다. 거기서 유진이와 하은비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누가 죽었기에 베로나가 추가 합격된 거냐고 묻는다. 유진이가 민설아가 죽었고 그로 인해 베로나가 추가 합격됐음을 알리며 민설아가 없어지면 가장 많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당신이지 않냐며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유진이에 의해 손에 피가 흐르는 것을 지적당하고 자신도 당황해하는 와중 베로나가 자신의 추가 합격 소식을 듣고 추가 합격 소식에 기뻐하는 연락을 보냈다. 결국 베로나의 입학을 제의시키려고 천서진의 음모에 의해 민설아를 죽인 범인으로 몰린다. 이규진, 고상하, 강마리, 천서진의 주최하에 진행되는 인민재판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었지만 하윤철의 난입으로 그녀의 무죄가 입증되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